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잡리라는 부잡러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왕숙 공공분양 본청약 모집 공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는 관련 법령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공고가 나왔던 인천 계양지구 A2블럭 공공분양 모집 공고를 샘플로 내년 하반기에 나올 왕숙지구 본청약 모집 공고를 미리 살펴보고 청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공고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요. 총 3편으로 나눠서 1편에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저당첨 제한, 전매 제한, 공급물량 배정 기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요. 2편에서는 사전 청약 당첨자부터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저당첨 제한, 전매 제한, 공급 물량 배정 기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공급에서 세대원, 네, 무주택 여부, 중복 청약, 재당첨, 부적격 당첨 제한 등 세대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에서 공고일까지, 그리고 생애 최초는 세대 구성원 전부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나머지 공급에서는 주택 소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주자 저축은 기간 출전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그리고 협의양도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의 공급에서는 6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의 저축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득과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간 추천 및 협의양도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공급에서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 자산 요건을 심사하게 되고요. 일반 공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소득과 자산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은요,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으로는 신청 불가하고요. 청약 저축과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필요하신 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반드시 전환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정의는 청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자, 그림에서처럼 청약자, 신청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 사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런 분들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안 되고요. 반면에 본인의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이 있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비세대원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와 관계가 없겠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본청약 시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 상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주택, 토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요, 평생에 딱 한 번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이나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액 공급되는 특별공급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를 제외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사전 청약 당시에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공고가 났었는데요.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의 산정 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 산정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입니다. 내년 하반기 왕숙지구 본청약 때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100%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전매 제한, 남양주 왕숙 전매 제한은 3년, 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당첨 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왕숙 사전 청약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청약 과열 지역 이 두 개가 같이 적용되었으나 기간이 더 긴 10년이 적용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왕숙지구가 청약 과열 지역은 아니지만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물량을 비율을 보시면요. 사전 청약 물량이 전체 75%, 그리고 본청약이 25%, 본청약이 다시 특별히 75, 일반이 25% 정도 배분되는데요. 특별 공급자에게 더 많은 물량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왕숙지구 본청약 때도 이런 비율로 나올 텐데요. 특별 공급 대상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일반 청약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작기 때문에 타입별 경쟁수를 잘 고려해서 청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율을 적용해서 내년 하반기 왕숙 공급 물량을 추정해 보면요. 현재 4개의 블록이 올해 건설공사 계약을 완료했고요. 내년 2025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물량은 총 2,121세대, 사전 청약이 1,821세대, 본 청약이 300세대, 그중 특공이 225세대, 일반은 75세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때 포기하거나 미신청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물량이 이렇게 본 청약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청약 물량은 충분히 늘어날 여지가 있겠습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경우 지역 우선 물량이 배정되는데요. 계양지구는 인천광역시에 50%, 기타 수도권에 50% 배정되었었는데요. 왕숙지구는 비율이 좀 다르게 나오겠습니다. 왕숙지구 사전청약 당시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보시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같은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의 30%를,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의 20%를,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 인천광역시 거주의 50%를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의 50%를,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 인천광역시 거주자의 50%를 배분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하반기 본청약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되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거주 요건에 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에는 남양주시가 청약 과열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간을 두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청약 과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년 하반기 어떤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요 기간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년 이상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더 안전빵이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 공급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사전 청약 당시에는 없었지만 본 청약 때는 추가되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해당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은 뭐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이 30% 에서 낙첨을 하면 다시 경기도에서 경쟁을 하고요. 여기서 낙첨을 하게 되면 다시 수도권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지역 거주자는 3 번의 당첨 기회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국방부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와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가 LH로 청약 신청을 하고요. LH가 국토부에 전산 조회 요청을 합니다. 국토부가 전산 검색 결과를 LH로 송부하고요. LH가 부적격자를 선별해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부적격자로 통보받으신 분은 LH로 소명기간 내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네, 주택은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 소유자나 주택의 용도가 복합 건물 소유자, 즉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네, 우선 무주택 기간은요.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그 기준일은 건물 등기부 등본은 등기 접수일, 건축물 대장 등본은 처리일, 분양권 계약서는 공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본의 처리일이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등 전매를 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데요.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그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주택을 처분함이란 잔금을 받고 집문서를 양도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총 12가지인데요. 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고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두 번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비도시 지역이죠.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단위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3가지 경우에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이 어느 하나에 거주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그냥 저기 시골에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다가 이주를 했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분양권을 포함한 한 개만 갖고 있을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만약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분양권을 2개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주택수만큼 유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분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데요.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은 주택 소유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했으나 낙찰되었는데 자녀 물량이 있는 경우 또는 청약을 안 했으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지만 이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은 주택 소유로 본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요.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그 취득 가격이 2억 원,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셔야만 주택 소유로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다.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총 12가지인데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항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겠습니다. 다만 그 외 헷갈리는 부분은 청약 시 본청약 때 사업 주체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왕숙 공공분양 청약을 위한 준비 1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